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현대랑 기아차 오늘 당일 이제 매매하기 좀 쉬웠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영상은 뭐 이제 항상 뭐 기법 같은 개념보다는 좀 원리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랑 기아차. 자, 현대 기아차는 최근에 뭐가 있었죠?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이제 아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세력주만 한다거나 아니면 우량주를 좀 안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를 뭐 매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찝적될 그런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반대로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 기아 이런 우량주들은 좀 터치를 안 하는 것도 뭐 틀린 매매는 틀린 방식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도 세력주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단은 요 두 종목은 좀 지속적으로 보긴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세력주 개념에서 좀 강한 테마성이 최근에 없어요. 시장에 이제 초전도체 같은 거 막 신성 델타테크 이거 뭐 오늘도 강하기는 했는데 자리가 이제 좀 높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게 뭐 당일 움직일 때마다 뭐 뉴스를 붙이고 그러진 않죠. 그래도 그 전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새벽 중에 나왔던 뉴스로 기억을 하는데, 그 상온 뭐 초전도성 뭐 확인 그런 뉴스 하나 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다 특징주를 붙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초전도체는 좀 자리가 부담스러운 건 있고, 물론 이래도 대금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탄탄하기는 합니다. 6천억. 요 앞에 것처럼 1조 이상씩 터지면 좀 더 매매하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 세력주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오늘 신규 상장이 있고, 그리고 뭐 개별주 이 정도 좀 흐름이죠. 즉 시장에서 뚜렷하게 좀 테마를 이룬 애들이 없어요. 뭐 엔캠, 뭐 HLB 시리즈 같은 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별주 흐름으로 좀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세력주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조금 심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기관이랑 외인들, 코스피, 뭐 저 PBR 관련해서 뭐 정책 키워드를 엮든 뭐를 하든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곳이 일단은 우량주들이었어요. 코스피 쪽에. 그리고 코스피가 지수가 일단은 좀 강했었죠. 대신에 이제 오늘은 1% 밀리긴 했는데, 자, 그래도 그런 구간에서 현대차랑 기아차는 최근에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뭐 현대, 기아차가 12%, 13%, 현대차도 여기서 뭐 7%씩, 7%, 9%, 오늘도 뭐 밑꼬리 달고서 뭐 이제 5%. 그래서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실 이런 퍼센테이지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거 조금 심심한데? 이게 평상시에 세력주는 또 막 10%, 20%씩 막 VR 빡빡 걸어주고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이제 매매할 때 또 그 손맛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 또 시장에서 뭐 항상 자신만의 이제 매매 틀이 있는 건 좋아요. 대신에 이제 그 매매 틀에 풀을 넓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승률 높은, 일단 뭐가 됐든 손익비 개념보다는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그런 매매가 이제 좀 탄탄해지고 하면은 그 매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매매들, 즉 전천후 매매를 할 수 있게, 뭐 돌파는 돌파대로, 눌림은 눌림대로, 상승장에선 상승장대로, 하락장에서 하락장, 횡보장에서 횡보장, 그런 시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매매 스타일이 있고, 그런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 최근에 어떤 매매가 좋은지 등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자신만의 이제 매매 기준 풀을 좀 넓히는 거는 결국에는 필요하긴 합니다.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분명히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곳에서 또 수익 잘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분명히. 반대로 상승장에서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이 조금 아쉽죠. 왜? 내가 생각한 구간까지 눌림 안 주고 위에서 올라가고 조금 조정 주나 싶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는데 그 위에서 올라가고,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내동매매로 이거 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됐는데 놓고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동매매로 시장가로 뭐 매매를 참여하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즉 매매에 대해서 뭐 방식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시장에 맞춰서 또 그 시장 틀, 결국에 뭐 수급주가 언제 또
시장을 휘어잡을 줄 모르지만 뭐 상승장 오고 지수 중심으로 갖다 우량주들 막 등치 있게 움직이면은 아예 또 안 하면은 심심하잖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그게 있죠. 소외되는 거. 주변 둘러보면은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우량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우량주다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생각으로 매매 막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 잘 내는 분들 보면은 나도 참다가 내동 매매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내가 상승장이면 상승장대로, 하락장이면 하락장대로 수급 장세, 수급 매매 아니면은 좀 우량주 이런 것들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최소한 도움이 언젠가는 또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는 시총이 어마무시한 그냥 우량주, 등치 큰 애들이기는 해요. 수급주. 시총이 크면 클수록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관, 외국인. 얘네들의 수급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총 큰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세력주, 삼성전자 세력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뭐 어딘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얘는 대금이 하루에 1조 단위가 터져요. 그리고 거래원을 보면은 뭐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거래원 보면은 외인 기관이랑 막 우리가 아는 세력주랑 거래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예요? 일반적인 종목은 키움증권이 상위권에 있잖아요. 근데 얘 지금 보이시나요? 삼성은 키움이 하나도 없죠. 이베스트, 미래에셋, 뭐 미래에셋 뭐 개인들 많이 쓰고 이베스트 쓰니까 그럴 수 있어. BNK,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삼성 이런 식으로 갔다가 거래원에 그 급이 달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량주들은 이런 것처럼 수급에 일단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 시총 큰 우량주는 기관, 외국인, 수급의 주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러면은 이 기관이랑 외국인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얘네들은 뭐 그냥 자신들이 그냥 뭐 날 잡고 지수를 뭐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얘네들도 당연히 지수 및 뭐가 있죠? 미국 선물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수급이 막 탄탄하게 가다가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던가 해외에서 악재 같은 게 생겨서 선물이 밀려요. 막 마이너스 1.5% 막 2% 그래. 그러면은 귀신같이 그때부터 기관 애인들,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할 텐데, 기관 애인들이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라고 못을 박을 순 없지만 잘 사던 종목이 어느 순간부터 매수세가 줄어들거나 멈추거나 아니면은 위로 시장가로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가 매수가 멈추기 시작해요. 밑에 받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선물이 밀릴 때 기관 외국인들이 쭉 들어오고 있던 종목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즉 기관 외국인이 뭐 일단 시총 큰 우량주들은 기관 외인 수급의 영향을 받고, 이 기관 외국인들은 지수랑 미국 선물 등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해요. 요거 대신에 이 종목과 기관 외국인 수급은 절대적이죠. 직접적인 영향이고, 기관 외국인들이 지수랑 미국 선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완전하게 절대적까지는 아니에요. 그날 지수가 밀리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좀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자, 오늘 현대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최근에 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현대랑 기아는 최근 강했다. 플러스 뭐가 있죠? 수급도 탄탄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뭐 이게 같은 말이긴 한데, 강하려면은 시총 큰 애들이 강하려면은 보통은 수급이 특이 케이스 제외하고서는 외인 기관들 매수세가 탄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주가를 끌어올리는 애들이 외인 기관이 주축이니까, 시총이 클수록 일개 세력보다는. 자,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지금 뭐 모멘텀에 대해서는 사실 이 PBR 관련 키워드가 뭐 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정부 정책 이런 게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지만 사실상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밸류업에 대해서 이런 애들이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랑 이제 기아 같은 경우 현대는 1이 안 되긴 하는데 기아는 1이 넘죠. 그래가지고 뭐 PBR 뭐 1 미만 기업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엮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인 기관들 매수세가 탄탄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당일 추이 꼭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PBR 관련 키워드는 일단은 자동차, 그 다음에 보험, 금융 이렇게 해서 PBR, 코스피 등치 있는 종목 중에 수급 들어오는 섹터, 이거는 뭐 자신의 기준 따라 좀 다른데 저는 당연히 자동차가 가장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랑 금융, 그래서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종목이 있는데, 자, 거기서 오늘 당일 추이를 한번 봅시다.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코스피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자, 최근에 주도했던 애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주도했던 그 수급이 어디인가. 자, 목요일이랑 금요일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지수 미친 듯한 상승을 누가 만들어냈었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기관인가요? 기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외국인이 금액 측면에서 압도적이죠. 1조, 기관이 2천억, 3천억 샀을 때 1조 사고, 기관이 7천억 안 되게 샀을 때 2조를 샀어요. 즉 2배, 3배 정도의 금액을 사 제낀 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최근 목, 금 지수를 견인했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목금 지수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외국인이 최근 목금 지수를 견인했는데, 그 지수 견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있죠? 시총 큰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준 흐름이었죠. 그래가지고 현대 기아가 있었고, 자, 현대 기아 얘네들 수급을 보시면은 기아는 오늘 좀 팔긴 팔았어요, 외국인이. 자, 대신에 이게 뭐 프로그램이 이제 좀 흐름이 다르긴 한데 프로그램을 팔고 누군가 거래하는 사람 좀 샀겠죠. 자, 요렇게 최근에 기아는 외국인 중심으로, 외국인이 지금 4천억 순매수 중이네요. 한 달 기준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해가지고 순매수 기준 4천억입니다. 기아는 최근 한 달 기준 외국인 순매수 4천억. 즉 얘는 누가? 기관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일단은 최근에 끌어준 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죠. 딱 보면은. 그러면 이제 현대차를 봅시다. 현대는 이뻐요. 둘 다 양매수야. 둘 다 양매수인데 목요일, 금요일은 누가 더 많이 샀죠? 외국인이 많이 샀죠. 그리고 기관은 나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매수. 그래도 금요일날 해가지고 기관이 기관보다 외국인이 좀 많이 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대는 양매수이지만 거기서 외국인이 목금 조금 더 많이 샀다. 즉 여기도 최근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해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둘 다 일단 외국인이 주축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목요일, 금요일 상승의 주체, 뭐 양매수였지만 외국인이 주축이었죠. 즉 외국인의 무게감을 좀 더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코스피가. 근데 오늘 코스피 지수 요 초록색이 기간 개고, 그 다음에 요 갈색 금투인데, 자, 오늘 금투가 아침부터 계속 팝니다. 금투가 계속 팔아요. 금투가 오늘 지수 조금 힘을 못 주게 한 게 금투가 많이 팔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지수는 금투가 많이 팔기는 했는데, 그거 플러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이틀 연속 3조라는 큰 금액을 샀기 때문에 자금력에서 오늘까지 뭐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샀잖아요. 이제 조금 텀을 줄 필요도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 이제 금투가 많이 팔았어요, 평상시보다. 즉 외국인이 매수보다 금투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힘을 못 쓴 부분, 플러스 오늘 선물도 하락했죠.
미국 선물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해 두면서 자, 대신에 오늘 이제 지수가 밀리는데 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죠? 금투는 끝까지 팔아요. 금투는 끝까지 팔아. 하지만 항상 기억해 둬야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핵심이에요. 지수는 보통 어디가 좌우한다? 외국인이 아주 높은 확률로 방향성을 정한다. 오늘 금투가 계속 파는 것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당연히 주축이에요. 외국인이 주축이에요. 어차피 지수가 금투 미친 듯이 팔아?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그냥 방어할 생각이었으면 적극적으로 사면은 금투가 저렇게 팔더라도 그렇게 지수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히 저렇게 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수는 금투 저렇게 팔아? 하지만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관이 미친 듯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지수 올라가냐 내려가냐. 외국인 따라서 내려가냐 아니면은 기관이 미친 듯이 사면 올라가냐. 당연히 금액 플러스 시장가로 매수세가 시장가 매도세보다 강하면은 주가는 올라가겠죠. 지수도 그렇고. 하지만 기관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래 보신 분들은 특히 아실 텐데 제가 괜히 외국인이 주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텃밭인데 외국인이 항상 영향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면은 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야, 우리나라 지수 외국의 외세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돼 하면서 막 사가지고 막아주면 좋잖아요. 지수 하락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면은 야,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나? 외국인이 저렇게 파네? 야, 우리도 좀 눈치 보면서 팔자. 보통 방어를 잘 안 해줘요. 수급매매 하시거나 지수에 대해서 오래 보신 분들은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완전 공감하실 겁니다. 즉, 기관이 미친 듯이 외국인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주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대부분 여태까지 데이터상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면은 방어해주기보다 오히려 거기에 합쳐서 야, 우리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팔자 일단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보통.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인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지수에 대해서 영향력이 크다. 왜? 외국인들은 지들이 그냥 원웨이 정하면은 편하게 가요. 아, 오늘 날 잡고 땡겨. 기관? 니네 팔아봤자야. 우리가 자금력 더 세. 아, 기관 니네가 오늘 사? 아, 우리는 오늘 팔 거야. 시원하게. 니네가 뭐 얼마나 막아줄 건데 계속 팔아. 이런 것처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외인에 저는 항상 포커싱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만 보더라도 외인이 사 제끼니까 그냥 바로 땡겨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크기도 했지만 그만큼 자금력에서 뭐 좀 차이가 나는 건지 뭐 좀 안타깝지만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방금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지수를 보시면 알아요. 자, 지수가 어디부터 올라가죠? 10시 반에 저점 찍고서 그때부터 턴을 하죠. 근데 기간 금투 어떻게 되죠? 10시 반부터 사나요? 얘네가 이 갈색이 사서 올리나요? 아니죠. 금투 장 마감까지 계속 팔아요. 계속 파는데 어디? 외국인이 스멀스멀 사 제끼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투 뭐 기간이 미친 듯이 팔고 나발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냐 마냐에 따라서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요때잖아요. 요 구간. 여기서부터 외국인 빨간색이 올라가죠. 천천히. 그리고 지수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금투가 매도세를 멈췄냐? 아니에요. 장마감까지 계속 팔았어요. 얘는. 이 흐름들. 그래서 외국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결국 기아랑 현대차 최근에 외국인이 좀 주체였고 그 다음에 지수 영향력을 좀 당연히 주고받고 하는 시총 큰 종목들이죠. PBR 뭐 키워드 모멘텀도 있지만 최근에 강했어. 왜? 외인이랑 기관들 매수세가 탄탄했고 외국인 매수세가 특히 더 강했어. 그런데 금투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외인들이 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연동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차트상 뭐 신고가 이런 것들 뭐 완전 절대 신고가는 아니지만 기아 같은 거 뭐 20년 신고가면은 사실 신고가로 봐도 무난하죠. 그래가지고 요런 차트도 좋았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았고 거기서 외국인 영향력이 있었고 근데 오늘 외국인이 10시 반쯤부터 돌리네 지수에 대해서 1000억을 안 찍고 그때부터 스멀스멀 사죠.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할 수 있었다면 최근에 강한 종목들은 강했던 종목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눌리면은 회복하려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왜?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스프링 같은 거예요. 팍 튀는 스프링은 좀 누르더라도 이게 그 강력이라고 하나요? 스프링 튀는 거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앞 위로 쭉 치고 나가고자 했던 그런 관성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치고 가던 종목이 밀리더라도 이 달렸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려는 심리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종목에서 수급 영향력이 큰 애들인데 오늘 지수가 오늘 현대차는 그 와중에 양매수 계속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10시 반부터 돌렸잖아요. 이거 지수만 좀 외국인이랑 같이 봤으면은 10시 반쯤에 해서 어떻게 되죠?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특히 뭐요? 현대는 오전부터 계속 좀 양매수였기 때문에 차트도 저점도 이탈 안 하고 10시 반 이런 주변에서 흐름이 이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수급 지수 흐름이랑 같이 수급주 우량주의 매매에 꽂힌 비중 베팅이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미수를 써서 하죠. 보통 수급 좀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오전에 저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수급이랑 같이 스멀스멀 돌리면서 깨 부수는 모습도 있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었죠. 저점 이탈. 얘는 당연히 이제 수급 매도세가 조금 있었으니까. 하지만 얘도 차트가 지수랑 비슷하죠. 10시 반 외국인이랑 비슷하죠. 정확히 말하면 지수랑 비슷한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당연히 지수 움직임이랑 같이 연동이 되고 10시 반 주변에서 저점에서 외국인이 이제 다시 매수로 좀 들어오는 이 흐름들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10시 반에서 거의 1000억 주변 960억 여기서부터 매수 계속 들어와요. 안 밀리고 점점 줄어들죠 외국인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상승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얘네가 여기서 사다가 다시 팔 수도 있잖아. 이게 완벽히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거는 맞죠. 그러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저점 주변에서 당일 추이에서 매도가 좀 나오다가 일정 금액 이상 뭐 한 100억 200억을 좀 사재껴.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지수랑 이제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결국에 간단합니다. 저점 이탈에 대해서 저점 이탈 플러스 외국인 내가 한 200억 300억 정도 저점에서 이제 돌리는 거 보면서 샀기 때문에 오늘 최저점 즉 아까 전 970억 그거 깨면서 매도세가 더 나온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던가 차트에서 저점 왜? 이 저점에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같이 돌린 거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엮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외국인 나 당일 추이 보면서 할래. 그러면은 난 아까 전에 봤던 요 900억 960억 요거 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960억 뭐 950억 내려가.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손절 쳐도 되고 아니면 차트 기준으로 돌리네? 그럼 이거 저점. 왜? 이 지수 연동되는 애가 여기서부터 돌린 이유가 지수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렸던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이탈. 즉 손익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오늘 기아는 좀 매도가 있었는데 현대는 뭐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그 잠정치 기간 매수도 계속 있기는 했어요. 얘는 엄청 오늘 좀 더 편했습니다. 그냥 지수가 밀리고 나발이고 그냥 양매수였어요. 얘는 처음부터 아침부터 계속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 이게 시총 큰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PBR 관련 지수 좀 연동 관련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총 큰 애들 당연히 시총 큰 애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주가를 견인했던 수급 주체가 어딘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지수랑 연동되는, 왜? 지수는 결국 시총 큰 종목들의 영향을 좀 더 받고, 물론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이 잠잠한데 중소형주들이 막 미친듯이 밀리거나 오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드물죠. 플러스 최근에 뭐였어요? 지수가 목요일 금요일 오른 게 중소형주들이 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우량주들이 올라서 올랐기 때문에 그거 같이 엮어서 보았으면 됐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우량주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연동, 우량주 지수 연동 매매 방법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설 연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요. 쉬고 싶어요. 뭔가 늘어져가지고 시장이 조금 좀 심심한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